네, 안녕하세요. 한쌤입니다. 오늘은 2월 6일 오전 11시 17분입니다. 낮이에요. 네. 항상 보실 때 제가 녹화했던 시간 제가 생각하셔서 매매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딱히 별로 볼 게 없습니다. 그죠? 뭐, 권 시장도 잔잔한 파동들이 만들어지고 있고, 그리고 이제 미국 증시도 뭐 그냥 계속 고점에서 계속 좀 정체되는 그런 모습. 그리고 한국 증시도 뭐 조금 최근에 좀 많이 올랐죠. 특히 이마트 같은 경우는 뭐 대박이 좀 났었어요. 20% 가까이 상승을 했었더라고요. 여러분들께 좀 수익을 안겨드릴 수 있어서 너무 기분이 좋습니다. 음, 뭐라고 해야 되나? 얼마까지 갈까요? 라는 그런 의미는 사실 의미가 없습니다. 여러분들 투자 포트폴리오는 저평가된 것을 좀 비중을 늘리고 고평가된 것은 비중을 줄이고 이렇게 계속 만들어 가다 보면 이게 재테크가 되고 이게 평생 부업이 되는 거예요. 항상 너무 욕심내지 마시고 너무 뭐 디테일하게 다 맞춰달라 뭐그 맞추는 게 전문가 아니냐라고 하시는 분들 계시는데 뭐 큰 뷰는 뭐 거의 맞잖아요, 그죠? 중간에 한번 틀어질 때는 한 번씩 바꿔주면 되는 부분이고, 그죠? 그럴 땐 좀 손실을 또 감당해야 되는 부분이지. 그래서 큰 뷰에 대해서는 크게 달라지는 게 없습니다. 달라지는 게 없고, 나는 뭐 저는 벚꽃이 필 때까지 좀 기다려 봐야 된다라는 관점이거든요. 그래서 뭐 지금도 사실 뭐 천천히 이렇게 해보시는 것 그런 게 괜찮습니다. 수익을 먹었던 것만큼 또 베풀 줄도 알아야지. 그죠? 네. 뉴스 보면서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네. 파월, 미국 금리 예상보다 더 늦게 더 적게 내릴 것이다. 미국의 금리는요, 급격하게 내릴 수 없습니다. 미국은 금리 인상을 했기 때문에 버틸 수 있는 거예요. 뒤에 비슷한 이야기가 나오던데, 보면서 얘기를 좀 나누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경제 성장률이 나오죠. 그죠? 이제 미국이 원래 1.5, 한국 2.3대였었는데 24년의 전망이 확 줄어들었습니다. 그렇죠? 한국 확 줄어들었고 미국은 올랐고. 근데 중국 같은 경우는 4.7, 그래도 5%가 좀 안 된 성장률이지만 그래도 사스가 차이나 그죠? 경제 성장률은 사실 물가 상승률 포함하는 개념이거든요. 근데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게 뭐냐면 경제적인 측면에서 이 경제 성장률 플러스 그 다음에 금리 금리가 그 나라의 그 투자할 만한 가치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지금 한국과 중국 증시가 빠지고 있잖아요. 그죠? 빠지고 있고 사실 이제 미국 증시가 강력한 그렇게 보면 되는데 일본은 조금 참 특이한 경우이기는 해요. 그래서 미국 같은 경우 5.5%의 금리를 가지고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거를 합쳐버리면 7.6%가 나와버립니다. 그러니까 지금 미국에 투자하면 7.6%의 이제 상승 기대값을 가지게 되는 거예요. 중국 같은 경우는 여기서 1% 정도의 금리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약간 인사되긴 하나 뭐 그러고 있는데 아유 죄송합니다. 네. 그래서 5.한 6, 7 정도 되겠죠. 한국에서 3.5 정도 하면은 뭐 5.7. 그러니까 한국이랑 중국이랑 비슷하죠. 그죠? 그러니까 한국 같은 경우는 중국한테 오히려 미국에 템포를 맞췄다기보다는 차이나의 중국을 템포를 맞췄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5.7%의 기대 수익률을 가지게 되는 부분입니다. 일본은 뭐 조금 논외로 할게요. 일본은 좀 독특하더라고요. 장기 불황이니까.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이제 미국은 이제 많은 세계의 돈을 이제 미국으로 들어오게 되면서 투자 자금 모았죠, 그죠? 모으게 되면서 안에 이제 그런 것들을 이제 뭐 미국이 갖고 있는 그런 부채들, 뭐 그냥 국채들이 엄청나게 빚이 많잖아요, 미국이 엄청 많아요. 장난 아니에요. 1년 이자만 1,000조가 넘을 거예요, 이자만.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이제 자금을 수급을 하면서 이자를 갚고 있는 부분이거든요. 기업은 좋지, 미국 정부가 문제라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기업 가치를 올려가지고 그 세금을 더 걷어가지고 또 써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 순환인 거지. 그래서 금리를 급격하게 낮춰버리면 여기서 돈이 더 모여서 또 돈이 빠져나가 버리면 순간 구멍이 생겨버린단 말이야. 그렇게 되면 안 되기 때문에 미국은 아주 천천히 금리를 낮추게 될 겁니다. 미국 경제가 버티는 한도 내에서는 최대한 이 제 말이 맞을 거예요.
미국의 뷰가. 근데 이걸 성공한 거지. 그러니까 제가 이걸 실패하지 않을까, 좀 실패할 거라고 사실 생각을 했거든요. 좀 극단적이다. 심하다는데, 다른 나라도 잘 버티면서, 또, 한편으로는 또 음모론이지만 전쟁 관련된 이슈들도 좀 퍼지면서, 미국의 이제 당선이 급격히 모여서 잘 버티고 있는 부분이다. 그래서 금리 인하를 너무 급격하게 생각하지는 마십시오. 그리고 미국의 금리 인하가 시작이 되면 한국 증시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될 겁니다. 근데 이제 금리 인하를 했었을 때 이제 하기 직전에 이제 우리 경제 상황 그게 조금 중요하겠죠. 그죠? 만약에 리세션이 터져가지고 버버벙 하면서 금리 인하 시작을 하게 되면 사실 좀 늦고 뭐 적당히 이제 그럼 지금 안정됐네 뭐 차근 뭐 살짝 줄였더니 뭐 다시 물가 또 오르고 뭐 다시 또 뭐 이렇게 그냥 좀 안타까운 얘기지만 만성적으로 진행을 해야 되겠죠. 네, 그 이야기 드리고요. 네. 다른 건 크게 뭐 볼 건 없습니다. 네. 미국, 중국의 경기 침체가 심각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그렇죠? 그래서 뭐 돈 아마 투입을 얼마나 머지않하지 않을까? 네. 전기차 수요도나 글로벌 안성차 하이브리드카 고로 유턴. 하이브리드카 여러분들 전기차 좋다고 난리칠 때 제가 하이브리드를 샀죠. 제가 4년 이제 넘은 것 같습니다. 저는 3개월 딱 기다렸어요. 근데 저보다 이제 한 몇 달만 늦게 사셨던 분들도 1년 이상 기다리는 분들 되게 많거든요. 이제 구형이 됐네. 그렇군. 마음이 아프구만. 잘 타고 다니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는 아마 저가형 전기차, 앞으로 이제 나오는 애들 저가형 전기차에도 조금씩 관심을 가지실 때가 된 것 같아요. 그래서 뭐 25년 우리는 투자를 하는 사람들이 있으니까 그래서 이제는 전기차 배터리 쪽 하고 이제 앞으로 고성능 배터리 쪽 또 이제 관심 있게 보시면서 24, 25년은 그쪽도 포커스를 좀 두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하이브리드카가 급증한 거죠. 그러니까 얘네들은 이제 결과를 보여주고 있는 거잖아요, 그죠? 저는 예상을 해드리는 거고, 그러니까 한샘 선관으로 여러분들에게 미리 이런 얘기 해드리는 거죠. 그러니까 쌀 때 사야 오르는 거예요. 이미 여팡 다 좋아지고 나면 늦은 거야. 됐고요. 네, 뭐 이 정도는 이야기들. 이런 것들도 볼만 할 겁니다. 한국 기업이 이제 이번에 넵툰 관련된 회사들 일본에서 잘 나가고 있는가 봐요. 네, 그런 이야기들. 쿠팡이츠, 저도 잘 쓰고 있습니다. 여기요. 저는 쿠팡이츠가 더 좋더라고요. 알바도 가끔씩 하고. 네. 사례가 걸렸나? 먹지도 않았는데. 쭉쭉쭉쭉 넘어가겠습니다. 네. 이것도 월세도 100만원 넘는다네. 전세 사기 공포에 확 뛰었다. 그죠? 네. 아휴, 말하지 않으려면 이제 뭐 그냥 속만 타서. 네. 자, 이 정도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간단하게 보죠. 딱히 깊이 있게 볼 것도 없고. 뷰가 바뀌거나 막 볼만한 변수가 있어야 여러분들께 막 얘기를 하면서 막 신나서 할 텐데 볼 게 없어요. 그냥 갖고 있던 그 뷰에서 크게 차이도 없고 계속 그대로 유지가 되고 있는 부분이라서 또 한열 1330원 유지되고 있습니다. 그죠? 큰 변화 없다. 그렇죠? 네. 엔화도 8.9 정도, 그리고 그죠? 살짝 조정을 조금 주고 있네요. 그 다음에 오일, US 오일 7.293 밑으로 빠지면 롱 포지션 잡아도 된다라고 말씀드렸었던 것 같은데 지금은 좀 다소 애매합니다. 포지션 잡기 애매해요. 나중에 혹시나 빠져주면 65, 66 이렇게 빠져주면 롱 포지션 한번 노려보셔도 괜찮지 않겠나 싶습니다. 네. 넘어가도록 하죠. 네. 나스닥입니다. 나스닥은 역시나 아직도 강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콕콕콕 찍는 요 녀석이 지금 이제 핵심은 좀 될 것 같습니다. 이제는 제가 여기서 숏을 얘기를 했지 여기서 숏 얘기하지 않았어요. 여러분들 착각하지 마세요. 여기서 숏을 이야기했어요. 여기서는 숏 이야기하지 않았습니다. 여기서 숏 각 기다리고 계세요. 지금 봤던 부분 요게 지금 거래가 터졌거든요. 요 캔들이 지금 핵심입니다. 그러면 이제는 또 이제 각을 또 기다려야겠죠. 뭐냐면 작은 투자 이렇게 하나 형성이 되거든요. 그리고 요거는 이제 이탈이 됐고, 그쵸. 그러면 여기에서 나중에 이제 7,500을 한번 이탈하는 그림이 나오게 되면 여기서 만약 이렇게 해서 나오게 되면서 이 벽을 또 두들길 때 이거보다 적은 거량이 나올 겁니다. 이렇게 빠질 때 이 타이밍이
시효과가 볼 수 있는 타이밍이 될 겁니다. 너무 급하게 하지 마십시오. 그 과정에서는 여기도 충분히 이렇게 갈 수 있거든요. 그때가 추세를 다시 말씀드릴게요. 숏을 한번 치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 좀 확실하게 먹을 수 있을 때 먹고 빠져야 되는 거예요. 이해되셨죠? 여기 공에서 제가 로스컷 해야 된다고 말씀드렸고, 들고 오셨을 때 우리 여기서 숏 이야기 드렸으니까 이때 번져치기 빠져나올 수 있잖아. 맹하게 있었던 사람들도 선물하는데 맹하게 있으면 어떡해? 맞죠? 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단기적으로는 그렇고, 장기적으로는 중기적이라고 할게요. 장기적이 아니라 중기적으로는 어쨌든 조금 나스닥은 비싼 가격대에 계속 머무르고 있다. 이렇게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비싼 가격대. 뭐 얼마가 더 오르더라도 언젠가는 크게 빠질 거다. 그게 언젠가 될지는 나도 모른다. 아이고. 그리고 이제 금리 인하가 시작될 때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어느 정도 견적을 낼 수 있는 단서들이 나오게 될 거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될 것 같습니다. 코스피입니다. 코스피는 뭐 반등 나오고 조정 나오고 반등 나오고 하고 있습니다. 그죠? 엄청 막 크게 막 디테일하게 움직이고 있지는 않습니다만, 코스피 같은 경우도 이제는 뭐 이 아래에 대한 생각 당분간 접어두셔도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다행이네요. 우리가 이제 요 구간에서 여러분들에게 추천을 좀 드렸었는데, 요 밑에 오면 땡큐져 나오지 않네요. 참. 한국도 괜찮습니다. 그죠? 경제가 강력하네요. 그죠? 그래서 이제는 뭐, 일단 요 정도, 2480 정도를 기준으로 해서 또 매수 쪽으로 좀 접근해봐도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뭐, 충분히 또 매수 시장을 드렸었고, 그쵸? 우리가 여러분들께, 우리가 추천드렸죠. 우리 멤버십 분들. 멤버십 정말 감사한 분들에게 이거 추천드렸었죠. 여기서 추천드렸지? 그죠? 여기서 이마트에 대한 이야기를 드리고, 요 양봉을 딱 보자마자 7만원 딱 말씀드리고, 빵. 그 다음 74,000원, 빵. 그리고 제가 했던 이야기들을 보게 되면, 우리가 보면 30일날, 뭐 이런 애들 있습니다. 금호타이어, 그다음 NC소프트, 에코프로, 에코프로 요 자리에 오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이제 오늘 이제 장기로 본 부분이었고, 해서 이제 생활건강 이런 것들, 그리고 여기도 아마 이마트가 있을 겁니다. 어디 갔냐? 이마트, 그쵸? 이렇게 말씀을 드렸거든요. 근데 30일 새벽이죠. 딱 거기 탁 치고 올라가죠. 재밌죠, 그죠? 5,000원. 정확하게. 그러니까 여러분들께 7만 원이 먼저, 멤버십 분들께 먼저 말씀을 드리고, 반등이 나와서 오케이 여기 또 오면 타점이다. 딱 잡은 거예요. 발라먹은 거잖아요. 그죠? 이제는 모르겠습니다. 이제는 가야 돼요. 이마트 들고 계셨던 분들 꽤 오래 고생하셨거든요. 이거 진짜로. 이때도 고생하셨던 분들 많이 계셔가지고 사실 좀 마음이 좀 쓰였었어요. 그래서 이때도 빠질 때도 사실 힘없이 빠져가지고 좀 걱정을 했는데, 여기 한번 딱 등장하자마자 이제 리버셜 멋있게 등장하고 있죠. 이제 위로 가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는 한국의 증시가 좀 좋아질 수 있는 그런 시기가 올 수 있겠죠. 그렇죠? 네. 이렇게 나와줄지 모릅니다만은 어쨌든 요 그림이 나와주면 좋겠다라는 거고, 뭐 이만큼 먹었는데 뭐 완전 뭐랄까요, 발바닥에 각질 떼서 잡은 거 아닙니까? 이런 게 실력이고요. 중간에 이런 데서 뭐 얼마까지 가느냐, 뭐 11만원쯤 가면 우리가 좀 팝시다 했는데요. 12만원 갔다고 울고 불고 강아지 송아지 욕하는 게 그게 진짜는 아니잖아. 그죠? 네. 멤버십분들 축하드립니다. 지난번 GS건설에 의해서 네. 이마트까지 빵빵 터졌네요. 그죠? 케이카도 나쁘지 않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죠? 당시에는 케이카가 좀 더 나아 보였는데 케이카가 조금 약하네요. 말 것도 한 7%. 자, 11,000원 했으니까, 그죠? 11,000원 했으니까 7%. 아니지. 17%네. 죄송합니다. 네. 그렇게 되는 부분입니다. 여러분들 뭐 주식보다 코인이 더 관심 많죠? 근데 지금은 주식이 더 매력적입니다. 코인보다. 네, 그렇게 해서 말씀드려요. 제가 예전에 작년에 주식 얘기하다가 또 10월 달에 코인 얘기하다가, 그죠? 다시 지금 주식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 흐름이 달라지는 거. 돈이 돈다는 얘기거든요. 이쪽 시장 모였다, 저쪽 시장 모였다가. 그래서 이제는 주식이 좀 더 매력적이다는 말씀 좀 드리겠고. 자, 코인입니다. 비트코인 같은 경우는 지금 옆으로 그냥 끼고 있어요. 우리가 말 수가 없어요, 이 상태에서는. 다만 우리가 좀 신경 써봐야 될 게 뭐가 있냐면, 주봉 정도 켜볼까? 우리가
요거 있잖아요. 요거. 대략적인 추세를 그어보도록 하죠. 이렇게 대략. 아주 대충. 여기가 안 맞네. 여긴가요? 여기로 봐야겠구만. 그치. 자, 요렇게네. 이거를 갖다가 의미 있는 트렌드를 한번 그어보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네. 이렇게. 우리가 과거에 충격파로 봤던 부분, 그죠? 그게 요거거든요. 요 녀석이고, 그 부분에 있어서, 이제 여기서 추세 이탈이 나오면서 이제 급등이 나왔죠. 양적 완화를 팀을 리뷰어주 급등이 나오고, 조정을 받고, 반등을 받고 했던 이 자리가 이제 리테스트를 받는 구간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이제 계략적인 채널 값으로 생각해 볼 수 있는 게 뭐냐면, 여기가 이제 수평 채널하게 잡히잖아요. 이런 식으로. 그럼 이게 거의 채널에 가깝겠죠, 거의. 그러면 우리가 여기 정도까지는 조정이 나올 수 있을 거다라고 보셔야 돼요. 그러면 이 조정은 가격 조정일 수도 있고 기간 조정일 수도 있거든요. 그렇죠. 그러면은 내가 이 트렌드 여기서 요거 트위치포크라고 얘기를 하는데 요 채널에서 요 중심이고 지지를 받고 이런 식으로 이렇게 가는 게 긍정적인 거라 이렇게 해서 다시 이렇게 치고 뭐 이렇게 더 치고 하는 그런 게 긍정적인 부분인데 이렇게 나올 것인가 아니면은 여기서 만약에 이렇게 뭐 쌍봉으로 빠지면서 여기서 막 이렇게 들어 올릴 것인가 아마 이렇게 빠지게 되면은 이 채널가 하나 더 하다를 이렇게 더 파버리겠지. 그러니까 이게 비트코인 이렇게 갈 거라고 생각이 되진 않아요. 제가 보기에는. 그래서 어쨌든 요 구간에서는 옆으로 조금 가는 그림이 좀 맞지 않나 이렇게 좀 보고 있는 부분이고 그것도 보다 보니까 또 이거 일목구리 구름대가 딱 존재하고 있죠. 그죠? 양온이 꺾인 요 자리가 이 밑으로 빠지게 되면 이렇게 빠지게 되면 이렇게 반등을 좀 주다가 뭐 다시 이렇게 빠지고 이렇게 가는 그림이 나오는 그림이 나온다. 그림이 나와서 뭐 다시 빠질 수도 있고 그다음은 뭐 올 수도 있는데 이건 뭐 지금 알 수 없는 부분이고 그다 전략 취해야겠죠. 어쨌든 이렇게 가는 부분과 아니면은 이제 요 양원의 지지를 받게 되면 이렇게 푹 날아가 버리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역시나 봄 때까지는 우리가 지표를 좀 찍어봐야 되지 않겠나 싶은 생각이 좀 듭니다. 되셨죠. 그래서 장구 차트를 보다가 이런 변수들이 조금 다시 체크가 돼서 이제 주봉에서 말씀 좀 드려봤고 단기적인 흐름에서는요. BTC 차트를 자꾸 보아야 되는데 이 알트코인들이 사실은 비트를 조금 지탱해줘야 되거든요. 네, 이제 이오스 같은 경우도 뭐 바다 5호 제법 봐. 그렇지. 이렇게 지금 보면 빠지다가도 약간 이렇게 바닥을 조금 확인하는 형태를 좀 많이 띄고 있단 말입니다. 물론 아주 작은 흐름상 이제 조정이 좀 나오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렇죠? 아주 작은 흐름상 그렇지만 그래도 큰 흐름상은 바닥을 좀 확인하고 옆으로 가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알트코인들이 이때는 좀 버텨주고 있는 부분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이제 비트코인이 행보를 취하는 그 순간 속에서 나중에 이제 우리 저는 이제 4월 정도를 좀 보고 있지만 4월 정도에는 또 알트코인이 지금은 당장은 조금 힘들더라도 4월 정도 5월 4, 5월 사이에는 크게 한번 펌핑을 또 한번 줄 수도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조금 하고 있어요. 그건 이제 지금 알 수 없는 부분이지만 우리 견적을 좀 내고 있다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때 가서 또 말씀드릴게요. 네. 그리고 보시면 이렇게 지금 일복균표 위를 좀 지나가고 있잖아요. 이런 것들은 사실 나쁘진 않거든요. 그래서 지금 당장 뭐 크게 떡락하기라기보다는 역시나 좀 그냥 관심 없이 그냥 쭉 그냥 기어간다 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재미없죠? 그죠? 지금 차트가 좀 봐고 재밌고 뭐 변화가 생겨야 될 텐데 체인링크 같은 경우는 이번에 또 단타 시장을 들여가지고 좀 어느 정도 챙겨드렸던 것 같고 리스크도 그렇고 좀 묘해요 리스크. 이런 종목들이 사실은 리스크도 차트는 예쁜데 제가 리스크를 여기서 추천드렸었거든요. 차트는 예쁜데 이게 본질이 뭔지를 아니까 제가 말씀 편하게 못 드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단타적인 측면에서 리스크도 손절을 쭉 잡고 단타를 칠만 할 겁니다. 1,800원 정도 잡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뭐 저 같은 경우는 뭐 역시 바닥을 기고 있는 애들 더 선호하죠. 빨리 안 올라도 야무지게 움직이는 더 좋아합니다. 네. 플로우 900원대
매력적인 가격이죠. 봐봐. 우리가 사실은 이제 플로우도 그렇고 이오스도 그렇고 우리가 이 밑에를 기다리고 있어요. 사실은 이오스는 900원 타점이었기 때문에 몇 번 성공을 했는데 플로우는 안 오거든요. 그러니까 그 밑으로 빠지려고는 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그냥 그 매수와 매도가 다 눈치 보고 있는 그런 상태. 멍하니. 너 어떡할 거야? 너 어떡할 거야? 그쵸? 그래서 뭐 되게 정신은 똑같고, 그러니까 뭐 요즘 지금 관심 없는 게 당연한 거고. 그러나 그런 상황 속에서 우리는 이제 수렴에 대한 장기 수렴에 대한 파동들이 진행이 되겠죠. 눈치 없으니까, 그렇지? 그러다 보면 여러분들이 방심하는 찰나에 위든 아래든 크게 움직이게 될 겁니다. 제가 보기에는 단기적으로 위가 조금 확률이 높아요. 6천만 원까지는 한 6,050만 원 정도까지는 한번 반등을 주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조금 들거든요. 네. 이건 막 조금 막 이거 많이 높다고 해봤자 55대 45 정도 수준이고, 만약에 이제 내가 단타 쳐보겠다 하시는 분들은 5,850만 원 손절로 한번 진입각을 보셔도 좋겠다. 손절 워낙 짧으니까 이건 좀 편하게 말씀드리면 될 것 같아요. 워낙 짧은 손절이라서. 그렇지?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뭐 요거 정도. 왜냐하면 이게 수렴이거든요. 이렇게 수렴이 쫙 진행됐단 말이에요. 거래도 줄어들자. 그럼 여기서는 그 거래량 이탈되면서 방향성이 좀 켜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내일, 그러니까 이번 설 연휴 때는 방향성이 조금 변동성이 조금 생길 수 있거든요. 뭐 커봤자 뭐 이렇게 빵 터지는 건 아닐 거고 한 요 정도, 그러니까 한 5% 정도, 5% 정도의 변동성은 생길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좀 짐작을 할 수 있겠죠. 그렇죠. 그 위 아래는 이제는 저 홀짝 게임이니까 이런 거는 뭐 노는 게임 하시는 좋아하시는 분들 한번 해보셔도 될 것 같고. 정도. 그럼 이제 짧은 뷰, 큰 뷰, 얼추 설명이 된 것 같습니다. 그쵸? 자, 오늘도 한 임찬 하루 보내시고요. 점심 맛있게 드시고, 마무리 잘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